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슬기로운 경기생활 기본소득의 기본지식 편을 맡게 된 강성범이고요. 네, 전 지역화폐의 전도사 임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임진 원장님이라고 제가 네, 말씀을 얼마 드리면 되겠죠? 전까지 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셨습니다. 네, 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중간에 그 정치의 뜻이 있으셔가지고 아, 예, 원장을 수술 그만두신 것이 자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임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전도사라고 하셨는데, 네.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 아, 저분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그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네, 전공은 유통을 했고 네.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담당을 했고 10년간. 오, 그다음에 10년 동안요? 네, 네. 경기도에 와서 지역화폐 31개 시군이 발행되도록 설계하고 그걸 추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전문가시네요. 최고자는 빼고. 네. 아니, 어찌 보면 그 성남시에서 그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도입 단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업어 키운 거네요, 기본소득을. 업어 키운 것은 우리 도지사님이시고요. 저 옆에서 일하는 사람. 그야말로 그 싱크탱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시는데 그 누구보다 도움이 될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먼저 기본소득 어떤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 구성원 누구인 국민 누구나 네. 개개인에게 뭐 소득이나 직업, 직장 상관없이 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 이런 게 기본소득입니다. 네. 되게 간단한데 자꾸 저기 정치하시고 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 자꾸 어렵게들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꼬여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라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더욱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재난 기본소득 네. 그리고 국가에서 그때 한번 전체에 다 나눠준 거는 재난지원금. 네, 맞습니다. 약간 다르잖아요, 결이. 일단은 용어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예.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들의 삶을 좀 낫게 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는 비슷합니다. 네. 근데 재난기본소득은 이제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거가 있고요. 네. 그걸 보고 정부가 따라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뭐 자영업자나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죠. 네. 사실 이럴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내놨건 그 좋은 그 정책이 나라 전체에 이렇게 시행이 됐다는 건 그 포괄적인 면에서 되게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전국민적인 저 재난지원금 딱 그 시행이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만 압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구정을 전후로 해서 막 발생을 하고 네.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게에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든 경기도부터 우선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시작되고 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상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간 한데 대목 같다. 갑자기 한 명도 없다가 바글바글 하니까 네.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힘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말이죠. 그 1차 재난지원금, 뭐 경기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 시행이 됐었지만 그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2차가 어찌됐건 이제 준비가 되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막 주장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시는 그 분도 얘기 있고. 전에 네. 2차 재난지원금이 언제쯤 나올 것 같은지 최대한 언제까지는 해야 될 간절한 부분은 네. 이제 추석이 10월 1일인데 10월 1일이요? 네. 그 전에 한 15일에서 20일이 대목입니다. 네. 소포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 전에 나오려면 지금 벌써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벌써 나눠줘서 검색해서 어떤 걸 구입을 하고 어떤 걸 소비를 할까. 네. 예. 근데 사실은 보세요. 사람들이 나가서 음식을 먹어야만 소비가 아니잖아요. 아유, 아니죠. 소상공인들 요즘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배달로도 있고 하고 특히나 정말 마음 써야 될 고마운 분들한테 요즘 수입이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선물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걸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선물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런 걸 좀 곡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네. 얘기를 하려고 하셨지만 요즘 뭐 전체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체를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 줘놓고 나중에 반만 주면 받는 사람은 내가 가난하다는 낙인 효과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거 쓰면은 아 나는 저기 못 사는 사람이야. 옛날에 영세민
딱지 붙이듯이. 결시가동, 급시가동 카드 같은 게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영세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세민 손들어 이러면 되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상처가 남아있는데. 텔레비전에 있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50% 이하인 분들이 받았어요. 가족 외식을 갔어요. 네. 자, 저 이걸로 계산해도 돼요? 그거는 저희 가족 가난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왜 이해를 못해요. 좀 주질 말든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확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못 받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부자인가? 받는 분들은 뻘쭘해지고 네. 못 받는 분들은 뭐 나도 세금 다 내고 열심히 일하는데 네.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못 받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바엔 조금 줄이고 모두 다 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면서 눈치 봐야 되고 낙인 찍히는 효과 있고 또 못 받은 사람들은 열받고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거기에 뭐 조세 저항 같은 마음 속마음에서 막 끌어오를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아이고 참.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 재난금을 받았을 때는 다 받았잖아요. 예. 점심 먹을 때도 직원들끼리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어디다 쓸 거야? 네. 얼마 남았어? 그런데 만약에 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딱 생기는 순간 그들끼리 이제 대화를 못 하겠죠. 네. 그리고 말이죠. 50% 70% 나오겠지만 사실은 자기 소득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위예요.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 난 더 벌어야 되는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난 50% 이하겠지 했는데 못 받게 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내가 50% 이상이야? 이거밖에 못 버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열받을 것 같은 거라. 또 그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 예. 작년도 기준. 원천징수 소득으로 잡을 거냐? 네.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의 소득을 잡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또 누락되거나 좀 오류가 발생되고 하면 네. 뭐 이거를 지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또 이 민원에 엄청 시달릴 겁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사회가 막 경제 활동이 분야가 바뀌어가면서 비대면 쪽이 이제 수입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코로나 이전 기준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소득 수준을 커트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도 있고 이게 나앉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너 코로나 이전에 잘 벌었으니까 너는 해당이 아니야. 어떻게 하냐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 선별하려면 공무원들이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예. 100%를 안 주고 90% 주다가 네. 이 10%를 걸러내는 데만 1,800억이 들었다고 그랬나? 그래서 끝내 포기하고 100%를 줬잖아요. 선별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인원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추석은 어떻게 지내고 또 김장도 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인들의 자기의 입장에서 국민이 뭐가 좋은가가 아닌 나한테 어떤 게 더 좋고 유리할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말이죠. 뭐 이런 거 정책할 때 이 정파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는 좀 이럴 때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이럴 때는 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성공했잖아요. 1차 때. 그리고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니다라고 예전 하던 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속셈이 무엇인가. 저는 제발 좀 국민만 바라보고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지급이 높죠. 70% 이상이 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 네. 뭐 반대하는 분들은 20% 정도 되는데 네. 1차 때도 반대한다는 비율이 많았지만 수령해 가신 분들이 97%거든요. 어찌됐건 뭐 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죠. 여러 이제 의견을 들어서 지급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면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고만 화내고 고만 울분통하고 누가 받게 되건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사용을 잘 할 수 있을지 네.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2020년 그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다 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상용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그 꾸준한 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에서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앞서가려면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인식 수준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OX 퀴즈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지식을 좀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OX로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화폐가 경기도 전체의 지역화폐만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어떻습니까? 경기도 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지역화폐가 나오고 있고요. 모든 시군구에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부산이나 울산, 대구, 조그만 그냥 군산까지 네.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카드형의 지역화폐도 있고 네. 오랫동안 했던 약간 그 백화점 상품권 같은 지류형도 있고 아, 뭐 온누리 상품권 같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금액이 적혀 있는 네. 그게 지류형이군요. 지류형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제로페이와 비슷한 건데 그 이렇게 QR 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는 아, 그러니까 그건 이거네요. 종이로 된 건 이제 어르신들용. 그렇죠. QR코드는 젊은이들용.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도농 지역이 많거나 네. 오일장이 서거나 네. 뭐 어르신 많은 곳에서 카드도 하면서 종이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면 잘들 모르실 거예요. 그 고양시, 제가 사는 고양시에도 뭐 고양 베이가 있고 양평에는 뭐 양평 통보 뭐 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어떻게 발급을 받습니까? 일단은 그 앱에다가 네. 그 핸드폰에 앱을 깔고 네. 거기다 막 주소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3, 4일 정도 되면 봉투에 네. 카드가 딱 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고 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까운 농협이나 네. 그 시에서 정한 은행이 있습니다. 네.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그래서 신청해서 즉시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는 그거 은행 찾아가시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간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카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은 여기다 넣어주세요. 한번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OX 가겠습니다. 지역 화폐 카드를 잃어버리면 충전금도 사라집니까? 정답은요, X입니다. 요거는 다시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그럼요. 같이. 맞습니다. 네. 대신 약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선불형 카드라 그래서 네. 내 개인 정보가 연동돼 가지고 뭐 은행이 연동돼서 이렇게 한 데는 제가 명확한데 네. 약간 정액권처럼 10만 원권 한 거는 그냥 그 무슨 저랑 개인 정보가 연결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잊어버리면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CCTV를 다 뒤져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한 3만 원 남았는데 인력 한 20명 동원해가지고 네. CCTV 다 뒤져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 그래서- 관리를 일단 하시고. 네, 경기 지역 화폐는 다 연동돼 있고요. 네. 이번에 정부 지원금에 한해서 그냥 마그네틱 카드라고 부르는데 네. IC 칩이라고 개인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 네. 그거는 좀 잊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역 화폐 그 카드를 네, 지역에 발급 받으시면은 잃어버리셔도 다시 신고하시면 근데 중간에 누가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워 가지고. 주소서 쓰면 이제 찾아야죠. 그때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가서 이제 잠깐 한 이틀 살고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주워 갖고 하는 사람 요즘 별로 없을 카드 거예요. 주소서 쓰는 사람 없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OX입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요. 하하, 이게 세모입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경기 지역 화폐는 우선 대기업에서 못 쓰시는데 네, 그 어찌 보면 그 CU나 GS, 미니스토, 세븐일레븐이라 불리는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예. 그게 지금 대기업 계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아놨으면 연매출 10억 원 이상 되는 곳에서는 못 쓰시고요. 연매출 10억 원 아래 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용이 됩니다. 같은 편의점이라 해도 네. 사용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찌 보면 자기 생계니까요. 그 자기 연매출이 10억이 안 되는 편의점의 경우에는요, 그 가게 앞에다가 좀 써서 붙이면 되시는 거니까 본인 그 생계를 위해서라도 네, 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요, 능동적일 필요가 있어요. 다 되는데 쓰시는 분들이 모르거든요. 그냥 슈퍼마켓에서만 되는 줄 알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단 분 말입니다. 많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해당이 되시면은 그 지역화폐 사용 가능,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없어. 이렇게 그냥 뭐 A4지에다가 매직으로 쓰셔도 되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가게 문마다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다 사용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신청을 하시면요, 경기도에서 스티커를 또 보내줍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 생계는 자기가 좀 책임을 잘 지셔야죠. 그리고 붙여놓으면 쓰시는 분들도 더 마음 편하게 가니까 그럼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 카드와 국가가 줬던 재난지원금 카드 같은 걸까요? 당연히 X입니다. 그 뭐 완전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네, 좀 다릅니다. 네. 일단은 경기 지역 화폐는 이런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만약에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충전을 하면 네. 10%를 추가로 준다 했을 때 11만 원이 입금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 지원 카드는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신청할 때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로 쓸게요. 저는 지역 화폐로 받을게요. 저는 저기 일단 마그네틱 정액권으로 받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은 재충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경기 지역 화폐는 버리시면 안 되고요. 정부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카더라도 네. 등록하시고 쓰시면 자기가 충전하는 금액에 6에서 많게는 10%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지역 화폐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 화폐로 크게 10%까지 할인 그렇습니다.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다른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능동적으로 막 이게 아니고 불만 가지실까 봐. 이거 왜 안 돼? 뭐 이러실까 봐. 예, 다른 거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OX입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 이외의 지역의 화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뭐 안양 살면 안양 그 카드만 써야 된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네, 네.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요. 자기의 생활권이라면 어디든 만들 수 있다. 집은 광주인데 네. 직장이 수원이다. 그럼 두 군데가 필요하잖아요. 네. 두 군데는 신청하시는 것과 동시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며칠 날 어디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양평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 써야지 하고 거기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시죠. 무엇이든 가능한 거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직장이 만약에 그쪽에 있어서 뭐 거기서 점심 해결하고 막 이런 커피 사 먹거나 이런 게 많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돈을 넣어주세요. 네. 그 지역 그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이게 좋은 정보죠. 이게. 네. 자, 마지막 OX 퀴즈를 가겠습니다. 요건 약간 좀 오그라드는 질문이긴 한데요. 경기 지역 화폐가 정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까요? 저는 이거라 봅니다. 저도 이거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소비자에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에게 10만 원을 주려면요. 30만 원어치 일은 해야 10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비용 띄고. 네. 그런데 우리 지역 화폐는 그냥 충전만 하는 것뿐인데도 10%가 생기잖아요. 네. 안 쓰면 바본 거죠. 충전해서 학원비도 내고 충전해서 아빠 와이셔츠 쓸비도 하고 해야지 왜 굳이 생돈으로 다 내냐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맘카페나 소비자들 여성 소비자들 위주로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돼 있고요. 소비자가 도움도 안 되는데 쓰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약을 들어오는 게 뭐 대기업이나 유흥업소 이런 데는 제외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만 쓰게 해놨다 보니까 네. 이게 효과가 큰 거죠.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있는 사람한테까지 주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이거 뭐 못 버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경제 활성화 정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보통 만약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이다 네. 한다면 만약에 차상위 계층이거나 소득이 없다 해서 자기가 그걸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그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난하다고 준다는 거는 네. 말이 안 되고요. 네. 어찌 보면 정부가 주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거든요. 일도 열심히 하고 네. 똑같이 나눠갖고 나중에 소득이 많으면 세금 좀 더 내고 네. 이렇게 하면 떳떳하게 아름답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너는 이거다 너는 이거다 하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 굳이 지원금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왜 주느냐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소상공인을
살리자라는 목적도 굉장히 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소비를 통해서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재료 사입을 더 해가면서 더 돈이 도매업 하시는 분들 뭐 채소 기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이제 수입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또 소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을 하자는 건데 마치 이게 복지 정책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들은 이거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해를 못하신 게 아닌가. 복지적 정책, 복지적 개념이 조금 있긴 한데 있죠 있기는. 어찌 보면 네. 경제적 정책이라는 게 더 강하죠. 밑에서 그 회전을 하지 않는 자전을 하지 않는 지구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다시 돌려야 냉해를 입지 않고 지역 경제가 가라앉지 않거든요. 네. 마지막 수단으로 집어넣은 게 기본소득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기한을 정해놨을까요? 그 안에 빨리 지금 너무 침체가 돼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살려야 된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안에서도 현금으로 지급한 곳이 있어요. 현금으로 넣으면요. 사람들 심리가 지금 어렵고 계속 어려울지 몰라. 이거 아껴야 돼. 저금해야지. 그러면. 안 써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도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를 음식을 더 신선한 재료를 사서 만들어야지 이 생각하지 않아요. 야, 이거 월세 못 내는데 월세 내는데 보태야지. 이렇게 되면 돈이 돌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이 우리 한시적 소멸성 지역 화폐로 네. 어떤 코로나에 대한 위기에 대한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네. 이거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정책이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유발 효과는 검증됐습니다. 우리들도 깜짝 놀랐죠. 네. 아마 정부 관계자들이나 지자체 분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예산 투자를 했을 때 민심이 살고 골목이 살고 이런 정책 별로 없거든요. 네. 도로를 깔아주든 주차장을 지어주든. 근데 이 지역화폐는 투입과 동시에 갑자기 정육점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외식하는 손님들이 뭐 이렇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오게 되고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같이 회식도 한번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엄청난 정책이구나.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준 나라가 많고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 네, 네. 그 금액도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몇 배입니까? 한 7, 8배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줬는데 활성화가 왜 안 되냐? 거긴 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몇 퍼센트가 마이너스입니까? 20% 가까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전체적으로 소비를 해라라는 개념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OECD에서 가장 적게 타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두고서 왜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얼른 하자. 빨리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다시 2차 재난지원금을 네. 뭐 지역화폐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다시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빚을 져야 한다면 네.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면 골목이나 소상공인 우리 그냥 평범한 가장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버틸 수가 있는 시기거든요. 네. 지금 안 주면 도대체 언제 주겠다는 건지. 건국 이래로 가장 지금 큰 환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지 않으면 그럼 국채를 왜 만든 거예요? 국채라는 건 정말 비상시 하려고 한 건데 정말 비상시인데 국채 발행하는 게 무슨 큰 죄인 것 마냥 네. 큰 오점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자체가 글쎄요. 자기 실적 때문일까요? 내가 이 일을 맡고 있을 때 뭐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런 나라의 곳간을 맡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맞지만 지금 뭐 돈이 뚝 끊겨가지고 생계가 위태위태하고 생활비가 없으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미래도 걱정되지만 당장 오늘이 큰일인 거죠. 그럼요. 자, 저희들 뭐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좀 이런 이야기, 국민들의 이런 아우성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기본소득이 또 나오게 되면 요거를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우리 이게 즐거운 상상 한번 네.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경기도만 놓고 봐도요, 정말 갈 곳이 많고 좋은 곳이 많아요. 많죠. 물론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차로 한 대여섯 시간 가면은 뭐더 공기 맑고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경기도만큼은요, 정말로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경기도 미니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에 있는 수원부터 좀. 수원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거구만 몇 개입니까 거기가? 5개 정도 될 겁니다. 수원, 갑, 을, 병, 정, 무까지 있습니까? 무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도시인데 많은 분들이 수원에 뭐가 있고 뭐가 좋은지 몰라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지역화폐와 연동시켜서 뭐다니 기본소득으로 진짜 매년 매달 받는 그런 날이 온다면 네. 지금도 사서는 쓸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고. 네. 저는 추천드릴 때가 수원 화성의 그 예쁜 풍광을 끼고 있는 팔달구에 네. 수원 남문시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들어본 것 같은데. 뭐가 거기- 있어요 거기? 거기에 가면 뭐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목골시장, 미나리깡시장 이 시장들이 남문이라는 그 일대에 싹 모여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주차장은요? 주차장도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수원하면 또 왕갈비 통닭 하듯이 네. 그 통닭거리가 또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영화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아 원래 있었었어요? 네, 네. 통닭거리가? 네. 그렇군요. 이거 모르셨죠?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고 네. 그 우리 엄마들 장보기도 좋고 지역 앞에 쓰기에도 참 좋은 동네입니다. 네. 워낙 저기 경기도에 도시가 많으니까 수원은 여기까지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남은 모란시장 생각나는데 모란시장 말고요. 모란시장 말고도 성남에 가면 그 분당에 네. 서현역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아 맞다. 성남이 분당이죠? 네. 예. 사람들이 분당하면 성남하고 잘 연동을 안 시키시는데 네. 판교도 성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네. 아기자기한 사업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네, 그 서현동, 뭐 순회동 할 것 없이 예. 단지 내 상가 보면 뭐 돌고래 시장, 뭐 미래 그린 시장 그런 데 가면 마른 시장인데 건물형으로 해가지고 알콩달콩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단지 안에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래된 재밌네요. 도시니까요. 원래 그 기획부터 아파트 위주로 만들어진 도시니까 그 맞습니다. 안에다 그렇게 만들어 놨군요. 네네. 이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저기 안산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안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안산 하면은요, 바닷가 끼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 대부도도 안산이고요. 얼마 전에 그 대부도 다녀왔습니다만 대부도 가게 되면은요, 그 쫙 이제 갯벌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거길 따라서 이제 칼국수집들 쭉 있고, 그리고 칼국수집도 재밌는 게 할머니 집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데 할머니 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호수로 정했어요. 사모 할머니 집, 식구 할머니 집,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맛있는 칼국수집 찾아가는 법. 1번은 차가 많이 세워져 있는 집. 그런데요, 사실은 복잡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기준은, 다른 기준은 뭐냐면요. 들어가려고 봤을 때 가게 외관이 깨끗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좀 이렇게 되게 낡아 보이고 막 이 추리해 보이면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긴 좀 달라요. 거기는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집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일부러 추리하게 해놓은 집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제 경험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안산 가시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중국인들 아니면 우리 그 조선족 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촌이 있잖아요. 네. 대림동이라든지 뭐 구로동이 있다고 하면서 영화에 나오잖아요. 안산은 그 규모예요. 몇 배예요.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쪽에 전 어렸을 때부터 가봤습니다만은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더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해외여행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미인도 굉장히 많아요. 미남도 굉장히 많고, 예, 유럽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안산의 이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고향 얘기도 좀 할까요? 네, 고향 예. 제가 또 고향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고양시 가면 아시다시피 뭐 킨텍스라고 해가지고 뭐 큰 박람회들, 뭐 네노라는 박람회들 많이 열리고 있고요. 호수공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고양시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주민들만 이 이름을 알 텐데요. 라페스타 거리가 있고 웨스턴동 거리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이어져 있는데 하나는 약간 이 쇼핑, 저렴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의 메카고요. 한쪽은 먹거리와 주류 문화,
뭐 요걸로 이제 완전히 특화가 된 거리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산 주변에 있는 지역의 젊은이들은 그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TV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안양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안양 좀 아시죠? 안양 저희 부모님이 안양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니까 제가 안양 1번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 정말 전국적인 상권이었어요. 대단한 상권이었죠.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1번 가가요? 많이 침체됐고요. 과거와 비교해서 구도심이 돼버린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는 어디에 생겼어요? 안양은 저기 범계 쪽이나 어, 이쪽이 또 이제 신도시 아직 이제 거기도 이제 신도시라 하기에는 약간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약간 그쪽으로 많이 안양은 범계동 쪽으로 가봐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1번가 쪽 가보시는 것도 그 저도 일본 구도심의 매력을 느낄 그럼요. 수 있는 그리고 네. 또 그 시장에 그 곱창골목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다락방식으로 돼가지고요. 네, 네. 2층에 올라가면 정말 내 집 같이 이렇게 허리띠 풀어놓고 이제 곱창 이렇게 먹고 할 수 있는 소주도 한 잔 먹고. 학생 때 얘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안양 가보고 싶네요. 네. 다음으로 가보실 도시는요. 의정부시 한번 가보죠. 의정부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에 아마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아닌가. 네. 네. 의정부 제일시장만 해도 이제 제일시장 근처로 이제 그 로데오도 있고 네. 제일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 지하에 가면 청년몰로 해서 곱창 가게들이 즐비하게 돼 있거든요. 의정부요? 네, 거기도 맛있습니다. 거기도 그 청년들이 이게 청년이라 하기에는 약간 30대 중반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요즘 그 시골 가면 청년회장이 64세예요. 거기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1층에 그 노점으로 하는 뭐 떡볶이 집들 유명하기도 하고요. 떡볶이집도. 네. 예.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은 명칭이 뭐죠? 부대찌개 골목은 그건 잘 제가 모르겠는데. 경태 씨, 우리 매니저가 할 거예요.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명칭이 뭐죠?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요. 예, 부모님이 의정부 사시거든요. 예. 신빙성은 없습니다. 자기 동네 저렇게 몰라. 아무튼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한번 쳐보시면 뭐 이름이 나오겠죠, 뭐. 예. 광주시 한번 가보죠. 저 볼 때는 광주시가 의문의 일패를 계속 당하고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전라도 광주가 워낙 유명해서 네. 경기도 광주엔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네네. 예. 광주가 원래 넓은 광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광이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경기도의 광주시는 넓은 광이고 네. 저기 전라도에 있는 광주는 빅광자고. 뒷광자고 예. 광주에 가도 제가 너무 시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 시장에 가면 정이 있거든요. 음. 그 경안시장도 참 좋고요. 경안시장. 네, 그리고 요즘 광주가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예. 빌라도 많고. 네. 그래 나서 광주도 막상 가보시면 뭐 퇴촌이나 토마토 축제 네. 뭐 그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게 나가셔도 네. 가족들과 함께 누리실 때가 많다. 근데 남한산성이 광주에 있다고요? 원래는 행정구역상 네. 남한산성은 광주 겁니다. 네, 그런데요. 근데 성남에서 가까우니까 네. 성남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남한산성이 광주고. 광주군요. 근데 남한산성역은 성남에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광주시 사신다면서요? 네. 네. 살만하신 거죠? 할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경기도의 그 최고 청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양평, 가평 이쪽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평은 제가 볼 때는 오래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 나간 이후가 돼도 아마 발 담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가셔야 되냐면 물론 저기 강원도 산골까지 차 타고 가시면은 맑은 물이 있겠지만 근래 몇 년 동안 이 경기 북부, 경기 동부, 양평 지역에 큰 비가 안 와가지고요. 물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 이끼들이 싹 씻겨나가지고 완전히 옥색입니다. 물빛이. 강원도 완전 오지에 있는 계곡 색깔이 나와요. 정말 짧게 그냥 뭐 점심 먹고 갔다 올 정도도 되는 거리가 양평이니까 계곡 가시려면 양평 올해 지금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먹거리들이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양평이 먹거리가 좋아요. 두물머리도 유명하잖아요. 두물머리도 유명하고 네. 양평에 3대 시장이 있는데 두물머리 있는 시장, 네. 그 양평 읍내에 있는 그다음에 양평 물맑은 시장, 물 맑은 그다음에 저기 용문역에 있는 용문역 천년시장, 네. 3대 시장이 있는데 또 지역화폐랑 연결해서 그 우대 가맹점이 모여 있는 시장입니다.
오. 시장의 한 귀퉁이 전체가 예. 다 지역화폐를 쓰시면 네. 추가로 5%를 또 해줘요. 그럼 최대 15%까지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하긴 양평이 좀 돈 많은 도시긴 해. 돈이 좀 많이. 그리고 양평 가면 그 연잎 핫도그인가? 그것도 아,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양평 정도까지 갔으면 백숙이나 닭볶음탕 이런 정도는 그 매운탕 같은 거. 아, 좋죠. 매운탕도 맛있는 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죠. 예. 아무튼 이 계곡 아이들하고 물놀이 하시려면은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양평, 가평 이쪽에 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평도요, 이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잣이 워낙 많이 나오는 네. 그 도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판매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판매점이 오히려 좀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이러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소규모의 이제 그 농민분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가격도 비싸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건요. 까낸 잣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예, 요거 좀 아셨으면 가평 좋겠습니다. 분들은 뭐 작고 올 시점도 있긴 하지만 네. 잣에 대한 좀 프라이드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미국 잣은 그냥 그거는 그냥 어디 넣어서 먹는 거고 북한 잣도 먹어봤고 했는데 진짜 다른 지역 다 먹어봤는데 가평 잣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특출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말이죠. 이 잣맛도 정말 좀 발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뭐 많은 도시들이 있고 뭐 둘러볼 것도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살기 좋은 경기도 요즘은 또 자부심도 좀 많이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경기도민 1,370만 경기도민들이 네. 요즘 자긍심이 많이 오르신 것 같아요. 음. 이 경제적 여건을 제외하고라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좀 선도하는 과거에는 이 주변 경자를 썼다 보니까 주변 경기라는 말 쓰다 보니까 뭐 서울의 외곽지대 같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경기도 자체 브랜드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같이 경기도민인 게 안 꿀린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자꾸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저는 사실은 이 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안성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군 생활은 연천에서 했고 그리고 현재 일산에서 살고 있고 정말 경기도만 돌아다닌 입장에서 요즘같이 경기도민으로서 나 경기도야 뭐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없지 않았나.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요즘 뭐 대선 지지율 나오면서 뭐 누가 1등이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그런가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 떠나보내기 싫어가지고.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강성범 씨가 워낙 이 영역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급이세요. 뭐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저만큼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네. 너무 전문적으로 주워 들으신 것 같고 이게 우리 기본소득 박람회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면 좋겠고 네. 이게 지역화폐든 기본소득이든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 좀 평범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그런 도구들이니까 네. 잘 가꿔서 참 정말 실생활에 참 도움되는 그렇게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임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들은 성공이고 만족입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슬기로운 경기 생활. 오늘 이 시간은요,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